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특별법이 3년 뒤에는 종료될 위기에 놓여 있는데요. 특별법 연장을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 지자체가 지속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김영찬 기자입니다. 아시아 문화 전당을 중심으로 5대 문화권 개발 사업의 지원 근거가 되는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조성특별법, 이른바 아특법은 오는 2028년에 종료됩니다. 하지만 아특법이 시행된 2006년부터 20년 동안의 사업 진척률은 30%에 불과할 정도로 사업 성과는 초라합니다. 여기에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소속을 대통령에서 국무총리로 격하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 조성위원회를 정상화하고 아특법의 종료 시점을 2036년까지 연장하자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연장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텐데요. 이런 문제들의 지혜를 모으시면 하여튼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광주의 문화 콘텐츠와 관광, 인프라 사업 등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도시 브랜드 제고를 위해선 반드시 아특법을 연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아특법의 연장은 실패한 사업의 연명이 아닌 국책 사업의 완성을 향한 발걸음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그러기 위해선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현재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 5대5 매칭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광주시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국비 매칭 비율을 좀 더 달리해서 이게 광주만의 어떤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대한민국의 문화 수도로서 앞으로 광주가 나갈 수 있도록 약간 그런 국비 매칭 비율을 달리했으면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현저히 낮은 사업 진척률에 대해선 중앙정부의 기대기보다는 광주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광주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 조성 사업의 청사진을 정부에 제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광주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광주가 독자적인 문화도시의 어떤 비전, 그리고 우리가 내용을 가장 잘 알잖아요. 그렇지, 이게 없는 상황에서 그렇죠? 중앙정부에만 기대해서는 안 된다. 보수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매번 흔들리고 있는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조성 사업. 국책 사업인 만큼 근간을 흔들리지 않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일손 부족에 시달려온 밭작물 농가를 위해 이른바 노지 스마트 농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신안 대파 주산지에서는 드론과 자동 장비를 활용한 시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드론이 드넓은 대파밭 상공을 천천히 비행합니다. 대파의 생육 상태와 토양 정보를 분석해 재배 시기를 예측하는 장비로 비료, 농약 살포 기능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또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으로 밭에 물과 양액 비료를 줄 수 있습니다. 노지 대파밭에도 스마트 기술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밭작물은 기계화가 어렵고 파종부터 수확까지 대부분 사람 손에 의존해 농가 부담이 컸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줄이기 위해 신안군이 노지 스마트 기술 융복합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자은면 스마트 대파 작목반 19명, 110여 헥타르 규모입니다. 파종부터 재배 수확까지 모든 과정이 기계화되고 드론 촬영으로 수집한 토양과 작황 데이터는 앞으로 스마트 농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관수부터 정식 수확까지 모든 과정을 스마트화해가지고 생산량 향상과 인건비 절감을 이룩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는 노동력 절감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일일이 수작업으로 다 해야 돼서 관주도 그렇고 비료도 그렇고 관수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수작업이었는데 지금 스마트팜으로 제어를 하니까. 더 나아가 재배 단계뿐 아니라 육묘시설과 수확물 사후관리까지 스마트 기술이 확대될 계획입니다. 기후변화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밭작물 농가. 스마트 농업 기술이 시설 하우스에 이어 노지 농사에도 활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대표 철새 도래지인 전남 순천만에서는 멸종위기종 흑두루미가 본격적인 겨울나기에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약 1,000마리가 늘어 역대 가장 많은 8,600여 마리가 순천만을 찾았고 천연기념물 황새도 6년 만에 포착됐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순천만 들녘을 잿빛으로 수놓은 흑두루미. 다른 철새와 섞여 분주히 먹이를 찾습니다. 하늘을 물이 지어 날아 우아한 군무를 펼칩니다. 들판을 가득 메운 새 울음에 탐조객은 눈을 떼지 못합니다. 회오리 바람처럼 새가 몰려오는데 아유 그 장관이었어요. 새들이 이게 뭔가 인간한테 주는 그 어떤 메시지 같이 있는 것 같아. 정서적으로. 지난달 22일 올해 처음 순천만을 찾은 흑두루미 수는 빠르게 불었습니다. 현재 약 8,600마리로 집계됐는데 역대 가장 많은 숫자로 지난해보다 1,000마리가량 늘었습니다. 전 세계 흑두루미 개체수 절반을 웃돕니다. 여기에 자취를 감췄던 천연기념물 황새가 6년 만에 포착됐고 같은 멸종위기종 저어새 서식지도 남해안에서 처음으로 한 무인도에서 확인됐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더불어 전봇대를 뽑고 친환경 벽지를 제공해 안정적인 서식지를 조성한 지자체와 시민의 노력이 빛을 발습니다. 순천만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에게 신뢰받는 핵심 서식지로 자리 잡았다는 증거이며 갯벌, 갈대, 농경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온 우리 시의 장기적 보존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입니다. 세계 5대 연안습지로 낙동강 하구와 함께 국내 대표 철새 도래지로 자리 잡은 순천만. 이제 생태계 보존을 넘어 흑두루미 행동과 습성을 연구하고 서식지를 확장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오늘 5.18 민주광장에서 개막한 빛골 성탄문화축제를 시작으로 12월 한 달 동안 광주 도심 곳곳에서 빛 공연 축제 등이 열립니다. 남구 양림동 일대 크리스마스 문화축제를 비롯해 흉장로 우체국 앞, 광주 송정역 광장 등에서 크리스마스 장식과 거리 축제 등이 마련됩니다. 광주 패밀리랜드 눈썰매장과 염주 종합체육관 내 광주 실내 빙상장도 겨울 손님 맞이에 돌입했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국립광주과학관에서도 다양한 공연, 전시, 체험 콘텐츠 등이 선보입니다. 전남대학교 1년차 대학원생이 교수들의 갑질을 고발하며 숨진 가운데 학교가 이 중 한 명의 해고를 결정했습니다. 전남대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갑질 교수로 지목된 2명 가운데 올 연말 연구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비전임 A 교수를 해고하기로 했습니다. 권한남용, 부당한 요구 등을 일삼았다고 지목된 또 다른 교수는 전임 교원으로 징계 절차가 복잡한 만큼 다음 달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한편 경찰은 교내 징계와 별개로 두 교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공청회 강행을 반대하며 대통령실 앞 농성을 예고했습니다. 유가족협의회는 공청회 중단과 조사위원회 독립을 위해 내일부터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과 촛불문화제 등 결사항전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